이번 시간엔 지난 주말 창당대회를 마친 조국혁신당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죠.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정도상 위원장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주말에 경기도 고양에서 열린 창당대회 다녀오셨죠? 네, 다녀왔습니다. 네, 먼저 현장 분위기 소감 전해주시죠. 저는 상당히 울컥울컥했습니다. 네. 제주도를 포함해서 전국 각지에서 오신 분들이 대회장을 꽉 채웠고요. 그 구호를 외치고 함성을 지르는데 진짜 마치 파란 불꽃이 타오르는 용광로 같았어요. 그런데 제 뒤에 그 의정부에서 오신 어떤 중년 여성분이 계셨는데 네.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멘 하실 때마다 너무 힘 좋아 하시니까 네. 그 제 목덜미로 막 침이 튀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 아멘에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힘을 얻었습니다. 네. 제가 느낀 조국 혁신당 창당대회의 가장 큰 감동은 뒤 아주머니의 아멘에 있었습니다. 참 특별한 경험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주변에서 우리 그 위원장님을 소설가로 많이들 알고 계세요. 네, 네. 지금 알기로 기존 작가나 소설가로 방송 인터뷰를 많이 했지만 네네. 정치 관련해서는 이 인터뷰가 첫 인터뷰라고 들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도당 위원장이라고 이렇게 본인을 소개하면 네. 주변에서 좀 깜짝 놀라는 지인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많죠. 네. 많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을 지금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전에는 시민사회 몫으로 민주당의 전략공천위원, 공천위원, 또 지난 선거 때는 더불어시민당 공천관리위원장까지 했어요. 네. 늘 심판으로만 이렇게 정치에 관여를 해왔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선수로 뛰게 된 네. 느낌이 듭니다. 예, 예. 그래서 소설가가 갑자기 선수가 된 것에 대해서 좀 저 개인도 조금 어리둥절하고요. 그러나 조국 교수 지금은 조국 당대표죠. 네. 한 20년 가까이 되는 2년 그다음에 그 의리와 우정을 제일 먼저 생각했습니다. 네. 사실은 이 길이 아니어도 사실은 얼마 전에 윤동주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을 써서 이제 출판사에 넘기고 왔는데요. 네. 이게 북한도 기독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북한도 기독교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면서 지내왔는데 갑자기 정치 일선에 뛰게 돼서 약간 네.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새로운 길을 간다. 다만 그 길이 꽃길이 아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려운 길이지만 네. 함께 할 수 있어서 좀 의미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조국 대표 20년 2년으로 러브콜이 왔을 때 그냥 흔쾌히 응하신 거예요? 네, 그랬죠. 흔쾌히 네네. 했죠. 하겠다. 네. 이렇게, 예. 그렇군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초반에 기세를 굉장히 올리고 있는 듯한데 여론이 조국 혁신당에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매불쇼 같은 데는 이렇게 사지선다형으로 묻던데요. 그랬어요? 1번 조국한테 미안해서 2번 조국한테 빚진 감정이 있어서 이렇게 네네. 묻던데 네네. 그렇게 안 물어주시니까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여론이 조국 혁신당에 반응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네. 첫 번째로는 지난 2년 동안에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다는 절망감을 조국 혁신당이 다시 살려낼 수 있다는 열망으로 표출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로는 윤석열 정부가 법치주의를 포기하고 법률주의를 너무 신봉한 나머지 검찰 독재의 칼을 휘둘러서 대한민국을 이념 전쟁으로 몰고 갔고 네. 이어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민주주의 퇴행으로 갔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데요. 민생 파탄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국가 예산을 민생을 위해 배정을 해야 되는데 민생을 위해 배정하는 국가 예산은 거의 상당 수준에서 이렇게 삭제했다 그럴까 아니면 줄였다고 할까 그렇게 해놓고 민생을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는 민생을 죽이고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는 이 부조리가 상당히 심한데 이것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한 상태다고 네. 보고요. 예. 세 번째로는 조국 혁신당이야말로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 그다음에 검찰 독재의 조기 종식을 위해서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슬림한 정당이다라는 느낌을 받으신 것 같고요. 네. 네 번째로는 뭐 역시 검찰의 화살을 고슴도치처럼 맞고 끝내 견뎌내고 자기 삶을 살아나기 위해서 현실 정치의 한복판으로 뛰어든 조국 개인에 대한 믿음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네 가지 측면이 서로 융복합적으로 각 개인마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전북 도당 위원장이시니까 야권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호남이에요, 여기가. 네네. 호남 분위기 좀 어때요? 상상 외입니다. 네. 제가 정당 가입하기 전에 뭔 일을 했었냐면은 네. 소설도 썼지만 또 소설로만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군산에 있는 어느 제재소에서 막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베리아에서 들어오는 소나무를 원목을 켜서 네. 한옥재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제재소에서 막리를 했어요. 예. 그분들이 깜짝 놀랐죠. 와, 우리 소설가님, 정두상 작가님 같은 분도 막리를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형편이었어요. 왜냐하면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게 뭐 생계를 잘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그러긴 특히 하죠. 이제 문학의 시대에 글을 읽는 시대는 가버렸고 네. 주로 이제 스마트폰 속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때 느낀 감정, 조국 신당이 뜨기도 전에 함께 일하던 일꾼들이 내가 슬쩍 물어보니까 10명 중에서 한 7명 정도 무조건 지지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신감이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제가 한 열흘에 한 번씩 나가는 잡기가 있습니다. 당구장인데요. 당구장에서 만난 친구들, 이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네. 이 사람들한테 그 후에 얘기를 하니까 뭐 거의 100% 조국 신당을 지지하겠다고 예. 이렇게 해서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뭐라 그럴까 뭐 아래 계층이 그럴까 기층 민중 혹은 그렇죠. 기층 민심이 네. 상당히 조국 신당에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위원장이 되고 나서 다시 또 그 기층 민중을 떠나서 다른 사람을 만날 거 아니에요. 여론 네네. 주도층도 만나고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거의 50% 이상은 조국 신당을 지지한다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네. 뭐 지금 도당 위원장님의 주변 민심 이야기를 해주셨고, 네, 지지율로까지 연결이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근데 뭐 입당하기 전에 충분히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네. 조국 신당이 입당해도 되겠구나라는 어떤 그 판단에 도움이 됐을 것 같기는 해요. 도움이 됐죠. 예. 그리고 우리 전북 지역은 사실 인구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당원 가입 홈페이지가 열려서 시작을 했는데 전국에서 4등을 했어요. 지금 수치로 몇 명 정도나 모였나요? 지금은 당원이? 전체적으로는 한 5만 5천 넘어서 6만 가까이 가고 있고요. 전체로는요? 전체로는 네. 아마 우리가 그때 사흘 만인가 발표를 집계를 했는데 네. 경기도가 한 5,800명으로 1위를 했고 네. 이어서 서울이 한 3,800 정도, 부산이 1,500 정도, 전북이 1,200 정도가 나왔어요. 오, 네네. 광주 전남보다 높았어요. 네. 그래서 전북의 호응이 다른 데보다 상당하구나. 그러니까 인구가 많으면 훨씬 더 많았겠죠. 네. 근데 그 후에 아직 집계가 안 남았지만 이미 한 3,000명 가까이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예. 뭐 5일 기준 지금 5일인데 5일 기준 한 3,00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예, 예. 네. 그때가 말씀하셨고. 24일 0시였으니까요. 네. 그 시간이 기준. 또 꽤 지났고. 예, 예. 제가 말씀드린 1,200명은 24일 0시 기준으로 봤을 네. 때.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는 워낙 뭐 진영 간 대결이 뚜렷해서 거대 양당 이외에 제3당이 들어설 공간이 마땅치 않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네네. 개혁신당이나 새로운 미래 등도 창당 초반에 뭐 흥행몰이를 했잖아요. 네, 그래 했죠. 예, 근데 뭐 최근에는 좀 기세가 꺾인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조국 혁신당은 어떨 거라고 예측을 하시나요? 조국 혁신당과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등 3당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개혁신당이나 새로운 미래는 네. 원래 친정이 있던 사람들이 네. 친정에서 버림받거나 친정을 버리고 나와서 당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이 당은 모태 정당이 있죠. 네. 뭐 국민의힘 당이나 민주당이 있는데 네. 거기서 공천 과정에서 잘린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인 거예요. 아니거나 당내 역학구조에서 밀려난 사람들.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그분들은 서운해하지 않으실까요? 아니죠.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로 당내 역학 관계에서 밀려나서 네. 당을 차렸고 네네. 이낙연 대표도 당연히 당내 역학 관계에서 밀려나서 탈당해서 새로운 당을 차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분석하시고요. 그러니까 네네. 다 친정에서 버림받거나 네. 친정을 버린 사람들의 정당인 거죠. 조국 혁신당은 국민들 속에서 나온 정당입니다. 이게 근본적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 이해를 하지 않으시면 네. 조국 혁신당을 그 당들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네네. 조국 혁신당은 전혀 다릅니다. 특히 새로운 미래의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 사실 호남 민심은 지난 대선 패배의 1등 원흉은 이낙연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낙연 당시 경선 후보의 경선 후보가 경선에서 지자 경선 후보의 비서실장이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그랬죠. 같이 사진 찍고 네. 했죠. 또 이낙연 선거를 지지했던 더불어민주당 디지털 전략팀 40명이 민주당을 탈당하지도 않고 윤석열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이게 다 이낙연 캠프 쪽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보면은 딱 그만큼 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원흉이 거꾸로 이렇게 뛰어나와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었다고 하는 게 호남 민심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걸 본인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나 제가 노가다란 말이 좀 이상하지만 막일을 하면서 느껴본 기층 민심은 이낙연에 대한 가장 큰 절망감이 아주 폭넓게 퍼져 있었다는 점에서 볼 때 네. 새로운 미래는 뭐 상대가 안 되고요. 하지만 조국 혁신당은 그 메마른 대지에서 이게 새싹이 올라오듯이 그렇게 국민들 속에서 탄생한 완전히 새로운 정당입니다. 이것이기 때문에 특히 또 이제 검찰 독재 조기 종식,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이 바로 조국 혁신당의 친정이죠. 친정이 이러하니까 초반의 기세를 넘어서 계속 올라가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네. 오늘 여론조사도 이미 또 올라갔습니다. 그렇군요. 뭐 호남 여론이 조국 혁신당과 새로운 미래를 다르게 보는 배경에 대한 분석을 또 조국 혁신당의 이제 입장에서 들어봤고요. 네네.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와는 결이 다르다. 네. 네. 지금 20대 총선, 지난 총선에서 조국 혁신당과 비슷한 역할을 한 걸로 평가받는 당이 있어요. 열린민주당과의 그 차별성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당시 열린민주당은요, 손혜원 전 의원, 정봉주 전 의원 같은 지도자들이 만든 정당이죠. 예. 아주 훌륭하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작은 그룹의 리더로 역할을 하신 분들이에요. 네. 그런데 열린민주당도 지금 이준석의 개혁신당이나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같이 친정에서 나온 사람들이 만든 정당이에요. 이게 역시 조국 혁신당과 근본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죠. 네. 인터넷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열린민주당에 대한 평가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특히 나무위키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소속 의원들 상당수가 더불어민주당의 21대 공천 총선 과정에서 탈락한 낙선 인사들로 이루어져 사실상 시스템 공천을 두려워하는 무력화하는 꼼수 정당이다라는 평가가 인터넷에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조국 혁신당과는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죠. 조국 혁신당은 그런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열린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의 차별성을 꼽자면 첫 번째로는 당 대표의 위상과 수준이 다르다. 그러니까 손혜원, 정봉주의 위상과 수준, 그러나 조국 당대표의 위상과 수준이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고요. 네. 사실 조국 당대표의 같은 경우에 제가 고등학교 때 기독교인이었을 때 네. 성경에서 정말 이해 안 되는 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욥기였어요. 하나님이 욥을 끝없이 버리고 끝없이 시련을 주는데 어린 고등학생이 볼 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욥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해가 안 하나님이 되는 이해가 거예요. 안 되는. 네. 저 사람 착한데 왜 저렇게 끝없이 시련을 주실까? 네. 근데 욥은
단 한 번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끝내 하나님이 욥에게 그 욥의 믿음에 부응하는 이제 어떤 조치를 내리시잖아요. 네네. 나는 조국 당대표가 욥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성경의 인물 욥에 또 비유를 하셨네요. 그토록 네. 많은 고통을 받았죠. 지난 5년 동안. 네네. 물론 욥에 비하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럼 결말도 욥의 결말에 좀 기대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열린민주당의 네. 지도부와 조국 당대표의 지도부는 다르다. 네. 그 욥과 같은 사람이 나와서 끌고 있는 게 조국 혁신당이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서 차별성이 뚜렷하다. 예.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뭐 사실은 이거 하나로 충분히 대답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지금 당명을 조국혁신당으로 정했습니다만 예. 이게 공당이라는 게 어느 특정 누구의 전유물이 아닌 가치의 연합이어야 하지 않냐. 뭐 네. 친박연대라는 게 또 있잖아요. 네, 예. 그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반론하시겠어요? 조국 혁신당은 조국이 당대표이긴 하죠. 하지만 개인의 사당이 아닙니다. 그 질문 그대로 조국 혁신당은 가치를 공유하고 연대하는 당원들의 당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딱 드러나지 않지만 조국 혁신당의 강령에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맨 마지막에 7공항으로 가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7공항으로 가는 것은 우리 국민의 사회권과 생명권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87년 체제에서 체제를 끝내고 뭐 다른 말로는 백낙청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촛불 체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촛불 체제인 7공항으로 가는 체제로 가겠다고 하는 게 조국 혁신당의 철학입니다. 네. 이 철학 속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헌법에는 법치주의가 있죠. 네. 그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네. 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사회권을 충분히 인정하겠다는 그것으로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네. 7공화국 체제가 되면 그걸 더 강화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철학을 갖고 있는 지금 현재 단기 목표는 뭐 검찰 독재 종식, 윤석열 정권 종식이지만 네. 중장기 목표는 7공화국 체제로 이행하는 것이 조국 혁신단의 가치입니다. 네네.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친박연대도 이상하게도 이 공천 탈락자들이 만든 당이에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지금까지 정당사에서 등장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정당, 친박연대, 열린민주당,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가 전부 공천 탈락자들의 정당이었다면 네. 조국 신당은 국민 여러분들의 열망과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연대해서 만들어진 당이라는 측면에서 네. 절대로 사당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아마 뭐 앞으로 공천 과정 같은 게 발표되겠지만 네. 매우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공천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절대 사당화되지 않을 거다. 그럼요. 우리가 같이 하는 국민들이 이 사당을 용납하지도 않을 겁니다. 아마. 이 조국 혁신당이라는 이름이 뭐 네. 이제 조국 당 대표의 이름도 되긴 하지만 예. 대한민국 조국 뭐 약간 그런 중의적인 표현으로 중의적인 표현이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공모를 했는데 뭐 이미 77%가 그 당명에 조국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공모 네. 견해가 있었어요. 네네. 의견이 있었고 예. 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있습니다. 빼앗긴 조국에도 봄은 오는가 당. 너무 기네요. 재밌잖아요. 네, 근데 재밌어요. 그렇게 해서 됐는데 이제 그 전에 이미 언론에서 이미 조국 신당이라는 표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번 선거에서 충분하게 사용할 만한 당명. 네. 그런데 혁자 하나만 추가시킴으로써 이것이 이렇게 완성된 느낌이 들어서 아마 조국 혁신당이 그렇게 결정된 것 같아요. 네. 뭐 네. 국민들이 각인하기에도 참 좋고요. 네, 예. 그렇군요. 이렇게 선명성은 부각시키겠지만 중도 확장에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전체 선거 전략에는 마이너스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까요? 중도가 뭘까요?
이 질문을 하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못 합니다. 이제 중도에 대한 오해가 네. 철학적으로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중도는 중립이 아니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일제시대에 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예. 독립군 한 분이 일본군에서 쫓겨서 우리 집으로 왔어요. 네. 일본군이 곧장 쫓아와서 막 집을 수색하고 독립군을 찾아가서 끌고 갑니다. 네. 자,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중립이에요.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중립이고 네. 중도는 다릅니다. 독립군을 적극적으로 숨겨주고 네. 일본군을 따돌리는 것. 이게 중도입니다. 그러니까 중립의 전제에는 불의가 있어요. 중립을 지키게 되면 반드시 부당하고 부패하고 불의한 쪽에 이익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아까 독립군을 숨겨주고 일본군을 따돌리는 것은 전제가 정의에 있어요. 그래서 중도에 서게 되면 반드시 선한 쪽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중도 그러면 중립이라고 착각하시는데 네. 특히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으신 분들이 중도는 근본적으로 정의 이를테면은 뭐 기독교식으로 말 하나님의 나라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옥이나 사탄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중립에 서게 되면 결국 지옥이나 사탄한 악마한테 도움이 되죠. 이단자한테 도움이 되고. 네. 그러나 중도에 서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불의에 가만히 있는 것이 중립이다. 그렇죠. 네. 불의에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 중도죠. 그렇죠. 요것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네. 조국 혁신당은 중도의 정당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조국 당대표가 말했지만 좌파 정당도 진보 정당도 아니라고 말을 했어요. 네. 우리는 현실 정치를 혁신하는 정당이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이런 말 붙이지 말아달라. 네. 다만 대한민국을 혁신하고자 하는 정당이다 말씀을 했는데 네. 거기에 중도의 의미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막상 선거할 때 중립적인 분들은 무조건 그 윤석열 정권의 보탬이 되는 행위를 하게 될 거예요. 네네. 하지만 중도적인 국민들은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쪽에 표를 행사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범야권 선거 전략의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이것은 언론의 프레임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조국 당대표가 누누이 말하고 있지만 전국의 모든 지역구 선거에서 여당과 야당이 1대1 구도를 만들고 네. 그 1대1 구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조국 혁신당은 일을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 심판에 힘을 보태고 두 번째로는 투표율이 문제인데요. 네. 투표율이 한 63% 정도 되면은 범야권이 아마 압승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 소선구제에서는 한 석만 이겨도 이기는 거예요. 1표만 이겨도. 그러니까 부산 영남 지역은 막 개표를 해보면 네. 한 7대3 정도로 국민의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네. 그러나 수도권으로 가면 49대 51 아니면 뭐 49.9대 50.1 이렇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돼서라도 0.1%라도 이기면 이게 이기는 거예요.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압승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열려 있어요. 다만 투표율이 문제겠죠. 그래서 조국 당대표께서 계속 조국 혁신당은 이번에 투표율을 견인하는 행위를 하겠다. 선거운동을 하겠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뭐 범야권 혹은 진보 진영 전체의 마이너스 요인은 되지 않고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상당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어젠가 YTN 대담 하나를 보고 있는데 패널들이 나와서 여론조사 얘기를 막 하고 있는 자막에 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윤석열 정권 심판론 희미해져. 이게 오랫동안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패널들이 말을 하는 것보다 시청자들이 볼 때는 이 자막이 좀 크게 적혀 있어가지고 눈길이 계속 글러 갑니다. 예. 그러면 패널들이 말하는 것과 상관없이
밑에 자막에 눈길이 가기 때문에 그걸 보는 사람들은 아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희미해졌나? 라는 오해를 어떤 프레임에 선동이 된 프레임에 건 아니야. 자신도 모르게 젖어들게 되면 이런 게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미국의 그 인지 언어학자가 쓴 책 중에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이 얘기를 던지면 이 사람은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루 종일 코끼리를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들은 거 있어요. 예, 그것처럼 네네. 자막에 윤석열 정권 심판론 희미해져라는 자막이 한 3, 4분 동안 계속 있으니까 네. 이게 인지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그 언론이 상당히 많이 이 선거에 프레임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상당히 지울 수가 없고요. 아마 예. 우리 노컷 뉴스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자부하고요. 예. 지금 뭐 말씀 들어보니까 중도층으로 분류되는 유권자의 표심도 이제 조국 혁신당으로 쏠릴 것이다. 이렇게 또 그렇죠. 분석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아까도 말했지만 뭐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대표랑 이재명 대표 오늘 오후에 회동을 또 가졌어요. 예. 이 장면 보셨죠? 봤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조국 당대표는 민주당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인 발언으로 시작을 했고요. 또 이재명 대표는 대표는 민주당의 지도자답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환영 인사를 해서 그 모습이 좀 보기 좋았습니다. 뭐 네네. 서로 적당한 거리가 있는 게 그리고 그 거리의 긴장감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보기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긴장감이 나쁘지 예. 않았다. 보기 네. 좋았다 오히려. 예. 그러면 이게 차후에 선거 연대까지 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선거 연대는 민주당이 조국 혁신당하고 선거 연대할 것까지는 않고요. 네. 조국 혁신당은 선거 과정에서 활동으로 연대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구는 민주당, 네. 비례대표는 조국 혁신당, 네. 혹은 투표율을 높이는 쪽으로 활동해서 민주당과 이렇게 연대할 생각을 갖고 있죠. 네. 민주당은 뭐 이미 그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하는 위성 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민주당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야 정당하고요. 다만 조국 혁신당은 그런 민주당에 기대지 않고 독자적으로 네. 국민의 열망을 받아서 선거 활동을 할 텐데 득표 활동을 할 텐데 이 득표 활동 자체가 민주당과 연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네. 이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당에서 쏙쏙 새로운 인물들 영입하고 있죠. 네네. 1호 신장식 변호사에 이어서 또 2호 구글 출신이에요. IT 네네. 전문가 이혜민 오픈 서베이 최고 책임자를 발탁했는데 좀 뜻밖의 영입이다 이런 여론도 있더라고요. 네. 위원장님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이런 인재 영입들. 저는 역시 조국 혁신당답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 아주 당대표 인재영입위원장 하시면서 안목이 참 뛰어나다. 우리가 보통 생각해 보면 뭐 검사 출신이나 변호사 출신이나 검찰로부터 탄압받은 사람이나를 먼저 영입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점이 매우 좋고요. 자, 1호 영입은 그야말로 우리 조국 혁신당의 단기 목표인 검찰 독재 종식하고 네.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에 가장 알맞는 사람을 영입을 했어요. 네. 근데 2호 영입은 좀 달랐죠. 네. 우리 조국 혁신당 강령을 보면 7번째 강령에 이런 게 나옵니다. 우리는 과학 정책은 과학자들이 주도하도록 하기 위해 행동한다. 7번째 강령입니다. 네. 강령의 내용을 보면은 조국 혁신당은 국가과학위원회를 과학 정책과 예산 편성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전환을 하고 네. 연구개발비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행동한다. 그리고 과학정책 수립에 청년 과학자들의 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해 행동한다. 네. 그다음에 산학연 협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전국의 국가 연구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행동한다. 모든 공공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인공지능 적용을 확대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행동한다. 네.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재정 수입을 확대하고
증대된 재정 수익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사용하게 행동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여기에 가장 알맞는 분을 모셔오신 거죠. 그러니까 단기 목표와 중장기 목표가 있는데 네. 우리는 단기 목표에 인재만 영입하지 않고 당장 이번 선거에 알맞는 단기 목표에 알맞는 인재들을 비례대표로 이렇게 내지 않고 네. 중장기 목표에도 철학적으로 작용이 가능한 분들을 모셔오는 것을 봤는데 네네. 매우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네, 어떤 당의 기조를 인재 영입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셨군요. 예. 지금 몇 석 정도를 기대하시나요? 다다익선이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예. 네, 그 수치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면요. 우리 조국 당대표는 뭐 10석을 일관되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건 이제 1차 목표가 10석이고요. 예. 네. 2차 목표는 뭐 10석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네. 당원 모두가 헌신하고 노력하면 아마 국민들께서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네. 이렇게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좀 이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요. 조국 대표의 미래를 좀 예측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지금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잖아요. 네네. 뭐 조국 대표는 의원직을 그만두면 동지들이 이어나갈 거라는 그런 발언을 남겼고요. 네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그 심평 변호사가 얼마 전에 그 인터뷰에서 네네. 조국 대표를 브라질의 룰라에 비유하기도 했더라고요. 아, 이제 그분이요? 네, 그 조국 오. 대표가 룰라 대통령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분석.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룰라가 그 당시 이제 2심에서 17년형을 받았지만 네, 그렇죠. 네, 그거를 이겨내고 결국 대통령이 되지 않았냐. 예, 그랬죠. 조국은 그럴 수 있다라고 본다라고 이제 대략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아, 심평 변호사님이 대단하신 분석을 하셨네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네. 조국 당대표의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이제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잘 모르고 있고 예. 다만 그분이 앞으로도 시련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요보 경우를 보면 오늘 재밌네요. 예. 네, 욥을 떠올리는. 네, 욥의 경우를 보면 당연히 시련이 더 오겠지요. 더 오겠지만 지금 당장은 지금의 활동에 전념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번 총선에 전념하시고 다시 또 하나님이 욥에게 주셨던 시련처럼 뭔가 시련이 오게 되면 아마 조국 당대표는 그것을 기꺼이 아마 받아들이고 그 시련을 겪어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그 시련을 겪어내고 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먼 미래라는 생각도 들지만 당장 또 2027년도잖아요, 대선이. 네네. 예, 이제 정해져 있는 순서는 네네. 또 그때 가서 또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본격적인 선거운동 이제 앞두고 계세요. 최근 네네. 여론조사 흐름이 국민의힘 쪽으로 좀 기울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도 들려오던데 네. 이번 총선의 성격 또 선거 전망 뭐 끝으로 짚어주신다면요. 오늘 뉴스토마토 여론조사를 보면 뭐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이 이기는 쪽으로 나왔는데 네. 오늘부터 달라지고 있더라고요. 벌써 달라지고 있고 여기서 이제 조국혁신당이 비례정당으로는 21%의 지지를 네. 받았습니다. 또 호남은 더 높은 것 같아요. 예. 호남은 아마 30-40%는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면 네. 그만큼 강력한데 사실 언론에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대한 자세한 소식을 전혀 전하지를 않았어요. 예. 전혀 전하지 않았고 예를 들면 분신 자살 소동이랄지 지난 주말에 있었죠. 예. 네. 또 용산과 검사 출신 후보들을 안전하게 공천하기 위한 돌려막기 공천, 그다음에 현역 불패의 낡은 공천 이런 것들을 보도한 언론사가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여론조사를 제대로 보도했으면 여론조사가 아마 더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보고요. 네. 한동훈이 민주당을 제명당이라고 했을 때 막 주요 언론이 다 크게 다룹니다. 네. 근데 민주당 쪽에서 국민의힘을 건의당이라고 표현하면 거의 보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언론이 불공평하다. 불공정하게 기울어져 있어요. 예. 그걸 가지고 계속 이제 언론 중심의 여론조사를 하니까 국민의힘 쪽이 유리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네.
아마 이번 주부터 역전되는 조짐이 이미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네. 윤석열 정권 심판의 당면 목표는 충분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네. 아마 그 전망 우리가 그 민생이 파탄났고 또 친일의 악령은 살아나고 있고 고등학생의 풍자화에 이르기까지 표현의 자유를 대단히 많이 억압하고 있잖아요. 네네. 억압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선택적 수사와 기소의 염증을 느낀 국민들께서 투표장으로 오시면 분명히 심판하리라 믿습니다. 근데 아멘 하셔야죠. 믿습니다 했으면 아멘 해야죠. 네. 지금 기독교 방송국에 출연하셨다고 해서 좀 하나님의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는 어떤 그런 아니요. 강박이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창당대에서 아멘의 침세를 받아가지고요. 아무튼 너무 좋고요. 예, 자, 그래서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네네. 전망, 네. 절망 이런 걸 이미 넘어서게 돼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 관련해서는요. 네. 미디어 토마토에서 실시한 조사로 전국 성인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지난 2일에 실시했고요. 95% 신뢰 수준의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방송에서. 아, 그래요? 네. 예. 그런 거 잘 몰랐어요.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 활동하시는 중간중간 또 인터뷰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정도상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